자, 우리 방금 조직 관리론에 대한 개관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11페이지 잠깐 보시면 항상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 개관이 가장 중요하죠. 매뉴얼로 갑시다. 행정조직은 뭐라고요? 자, 목표, 구조, 관리 맞죠? 목표하면 밑에 있는 거. 조직 입장에서는 무슨 성과? 조직 성과, 행정 성과를 달성하는 거고, 조직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경력도 쌓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고용 가치성이나 노동 가치성이 좋아지는 걸 말하죠. 조직 구조는 뭐라고요? 무슨 방식? 협동의 방식이죠. 협동의 방식. 협동의 방식. 과업과 권한이 분화되고 통합되는 정도를 말하고, 조직 구조가 다 만들어지면 유형화된 교호작용이 나타나죠. 조직 관리는 조직인과 조직의 통합. 그죠? 제가 노사 무슨 번영? 노사 공존 번영. 무슨 공동체? 노사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표 달성에 순기능적 행동을 한다는 그랬죠. 이제는 알죠? 뭐죠? 만먼물시죠. 만먼물시. 자, 조직 목표 갑시다. 목표의 정당화의 근거, 조직 활동의 평가 기준이죠. 조직 효과성, 목표 달성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전통적 모형, 현대적 모형을 넘어서 최근에 BSC죠. BSC 하면 기억나야 될 두 문자는 내과 결제, 재고과학, CSF, 맵, KPI다.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줘야 되겠고, 반대로 조직의 목표가 상당히 측정하기 어렵다. 무슨 성? 모호성입니다. 아시죠? 사후, 지, 평, 우리 책에는 무슨 집단 모호성? 대상 집단 모호성까지 있죠. 그죠? 대상 집단 모호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지, 평, 대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BSC가 나와도 결론에는 모호성 써주고, 모호성이 나와도 결론에는 뭘 써주고? BSC를 써주고. 아시겠죠? 논리 균형이 맞는 거죠. 그죠? BSC로 열심히 하자. 잘 안 된다. 그럼 두 개 동시에 주면 좋죠? 구조 갑시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규환 정기가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기사 매팀 내라는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고 산업사회에서 막스 베버가 만들어놨죠. 뭐라고요? 관료제. 그죠? 근데 관료제는 최근에 무슨 관료제? 탈관료제. 중간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무슨 현상? 병리 현상이 존재하니까 무슨 관료제? 탈관료제. 게다가 우리가 하나 더 쓰면 뭡니까? 요즘식으로 무슨 노말? 뉴노말이 등장하니까 관료제 개혁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능정보사회에서는 학습조직하고 지식조직 넘어가시고, 자, 민주화 밑줄, 지능정보사회 밑줄. 지능정보사회에 놓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학습조직과 지식조직이고, 민주화가 놓으면 무슨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안 썼지만, 그죠? 자목관상이죠. 자목관상. 여러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산된 권력을 보유한 채 상호작용한다. 자, 조직 관리, 조직 행동, 조직 과정, 조직 행태. 다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자, 가시죠. 개동세. 위에 죄송합니다. 만몸몰시. 밑에다가 아마 identify라고 적혀있죠. identify. 동일시. 일체화한다. 성장 배려,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이 높아지면 노사 무슨 번영? 공존 번영 또는 노사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시스템? 사회 기술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사회 기술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개, 동세, 집, 의, 결, 갈, 권, 리. 맞죠? 집, 의, 결. 그 결자에, 그죠? 볼로체가 안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문과 인구 변화 또는 조직 혁신.
조직 혁신 밑에다가 조직은 영어로 오거나이제이션이니까 대문자로 O 쓰시고 혁신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노베이션이니까 I.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조직 혁신입니다. 밑에다가 뭐 조직 개혁이라고 써보시고 조직 진화, 조직 개혁, 조직 변화, 조직 혁신 등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행정개혁에도 그대로 쓰인다. 알았죠? 다시 인사개혁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사개혁은 우리 인사문화, 인사과정, 인사를 담당하는 인간, 인사구조를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봐야 됩니다. 조직론 하죠. 가시죠. 위에부터 그냥 논점만 하면 BSC와 목표 모성이죠. 규환 정기, 공복집, 기사 몇 팀 내, 관료제, 탈관료제. 탈관료제는 그냥 학습 조직하고 뭐 정책 네트워크. 개, 동세, 집의결, 갈권리, 문과인구 변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 18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있죠. 조직관리론안, 조직행동론, 행태론, 조직의 과정, 조직인간주의 요소. 자, 조직인간주의 밑줄 무조건 아시겠죠? 바람직한 조직관리를 뭐라 그런다? 조직인간주의. 마치 이게 유기구조와 같은 말입니다. 그죠? 조직구조론에서 답은 뭡니까? 기계구조가 좋아요? 유기구조가 좋아요? 유기구조가 좋죠? 그죠? 조직관리론에서는 조직인간주의. 반대말로 하면 텔러죠, 텔러. 텔러시, 그죠? X형 인간, 명령, 강제 방식이 아니라 조직인간주의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와 세대 차이. 자, 조직인의 태도 동그라미. 긍정 밑에 부정. 만, 몸, 몰,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만족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아시겠죠? 다시. 직무 만족은 직무에 대한 무슨 태도? 감정적인 조음이죠, 조음. 그죠? 호의, 이런 거. 직무 몰입은 뭐라고요? 직무에 대한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거, 이성적인 거. 당연하죠, 그죠? 감정이라는 게 이성보다는 훨씬 더 빨리빨리 바뀌죠, 그죠? 됐습니다. 조직 몰입은 됐죠. 일체화, 아이덴티파이 밑줄 정연규라고 얘기하는데 정서적 몰입에 그죠? 공리적 몰입 위에다가 연속이라고 써보세요. 연속, continuous라고 그러거든요. 규범적 몰입 됐죠. 의역을 하면 공리적이 이해하셨죠? 정서적 몰입은 뭡니까? 그냥 사랑의 감정이 이거죠. 사랑의 감정이 정서적인 거잖아요. 그죠? 공리적 몰입은 여러분들 기업의 기업. 맞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규범적 몰입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죠? 광화문에서 태극기 드는 분들이나 서초동에서 또 다른 태극기 드는 분들은 무슨 몰입이에요? 규범적 몰입이죠. 규범적 몰입입니다. 자, 조직 시민 행동은 직무 범위를 초월 밑줄 공식 보상 초월. 이 초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직무 범위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아시겠죠? 내 직무 범위가 아닌데도 그래서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보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뭐였어요? 옆 부서가 야근하는데, 그죠? 내가 도와줘요. 옆 부서 애들은 야근 수당 받지만 나는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도와줘도 야근 수당 못 받죠. 근데 내가 왜 도와줘요? 옛날에 옆 부서도 내가 야근할 때 도와줬거든. 그죠? 밑에 보면 이게 바로 이타적 행동이죠. 양심적 행동, 신사적 행동, 참여적 행동, 배려적 행동이죠. 됐습니다. 이 양심 참배인데 딱 봐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뭐 해법형정 또는 방금 말했던 무슨 갈등, 정책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조직 문화를 많이 쓰는데 그때 쓰기 전에 똑같은 말 무슨 행동이 높아야 돼요? 조직 시민 행동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인사행정에서 공격 많이 하는
순환보직이 오히려 이게 좋은 거야. 옆부서를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옆부서 일을 모르면 못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환보직을 하면 내가 여러 부서 일을 하니까 그쪽 부서가 바쁘면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논리도 성립합니다. 하여튼 조직 시민행동은 뭐라고요? 좋은 조직에서 보이는 아주 좋은 형태죠. 이때 여러분들이 같은 말로 뭘로 기억해요? 조직 무슨 자본? 옆에다 쓰시죠. 근처에다가 조직 사회 자본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뭐 딱 봐도 뭡니까? 무슨 규범이에요? 효의 규범이나 또는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말하겠죠. 이게 뭐가 원인 변수고 뭐가 결과 변수인지는 몰라요. 사실 얘기했잖아요. 경제 발전이 잘 돼서 사회 자본이 높은지 사회 자본 때문에 경제 발전이 잘 되는지는 아직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은 거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렇죠. 조직 시민 행동이 높은 조직이면 딱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직 사회 자본이 엄청 높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조직 사회 자본이 높은 데는 조직 시민 행동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같이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같이 쓰시면 되겠고. 자, 부정적인 행태는 불만족, 낮은 몰입, 스트레스, 일탈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동기부여 갑시다. 양가로 1번은 내용 이론입니다. 쭉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자, 양가로 다음 페이지 나와있죠. 양가로 이번에는 무슨 이론이에요? 과정 이론이죠. 과정 이론이죠.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동기부여 3에 뭐가 나와있어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동기부여가 나와있죠. 그죠? 지식정보사회에서 동기부여가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형적인 경영학을 그대로 뺏긴 거야. 공공조직에서만 독특하게 논의하는 동기부여 이론이 있으니 바로 밑에 뭐라고요? PSM이 나와있죠. PSM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표가 좀 그 서술이 애매하긴 한데 1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이 있죠. 요것도 순서상 저기 6번에 자기효능감 밑에 가야 돼요. 자기효능감 밑에. 그죠? 자기효능감 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잠깐만 넘어가 보면 그죠? 인력 세대. 세대의 세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세. 그래서 우리 베테랑 조용한 세대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게 안 계시고 이제 베이비붐 우리 아시죠? 이거는 이제 그 65년도에 여러분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니까 20년을 빼면 그죠? 4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좀 세대 구분이 좀 잘 안 맞긴 한데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넓게 잡으면 53년부터 실질적으로 몇 년부터? 58년부터 잡죠. 그러니까 2018년이 우리나라 베이비붐 1세대들이 몇 세? 60세에 정년을 맞는 해죠. 그죠? 그래서 2018년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와 해필이면 이때 2018년에 65세 인구가 몇 프로? 14%가 넘어가는 무슨 사회? 고령 사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13.9%인데 뭐 그때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58년하고 2018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역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고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차세대. 2000년에 노동시장 진입했으니까 몇 년생 이후에요? 80년생이죠. 80년생 이후들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맨 끝에 노동 가치. 아까 했잖아요. 동성능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동 가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세종시 써보세요. 세종시. 그래서 뭐 학생 자리를 한번 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세종 아시죠? 여러분들 소문 많이 들었죠? 옛날에 과천에 있을 때는 진짜 상명하복에 워라밸 같은 거 없었는데 세종시 이전하면서 이게 그 조직 문화가 확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젊은 들어온 애들이 6시 되면 그냥 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세종시 조직 문화가 엄청 이상하다면서 그러던데 중간 사람들은 지금 내 나이 연배들은 정말 억울하겠죠. 지금 40대 중반은
자기는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자기 밑에 애들은 그냥 바로 가버리고 위에 이제 봉양해야 될 사람들도 남아있으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뭐 조직 문화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18페이지. 다시 동기부여는 크게 그냥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으로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PSM이 메인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갑시다. 동기부여 양가를 1번에 마슬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생안사 존자, 생리, 안전, 사회, 존중, 자아, 실현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성의 원리 밑줄, 만족, 접근, 가설. 위로 하살표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족, 접근, 가설 옆에다 그냥 위로 하살표.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생리에서 안전, 안전에서 사회, 사회에서 존중, 존중에서 자아, 실현 이렇게 위로만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온다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리고 우성의 원리가 비판을 많이 받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맛 칼럼니스트가 배고파서 맛집에서 먹는 것은 생리적 욕구입니까? 자아 실현 욕구입니까? 애매하죠, 그죠? 그때는 당시 행동에 지배적 욕구가 하나 있다는 거야. 좀, 그죠? 문제가 많죠. 근데 마슬로우는 역사적 의의가 엄청 큽니다. 인간의 욕구를 최초로 이렇게 5개로 나눴고, 알더프는 너무 많다. 생안은 그냥 이거지스턴스를 연결하시고, 사조는 관계에 연결하시고, 자실현은 성장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ERG 이론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틀렸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됩니다. ERG. 이 사람은 명시적 욕구 이론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복수 욕구라고 써보세요. 하나의 행동에 두 가지 욕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 다음에 만족 접근의 반대 뭐? 좌절, 대행. 그럼 반대로 하살펴야 되겠죠. 그죠? 인간의 욕구는 하향적으로도 내려온다. 알더프는 이론의 신선함이라는 건 전혀 없죠. 근데 이 명시 욕구 이론하고 좌절 퇴행 이론 때문에 상당히 뭐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학문적. 자, 맥그리그 그다음에 허츠버그는 같습니다. 하나로 같이 봅시다. 자, 밑에 자, X형 인간은 아지리스라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미성숙인. 그다음에 반대로 Y형 인간은 성숙인이라 봅니다. 그죠? 자, 허츠버그는 X형 인간은 불만 요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불만 요인들 전부 다 작업장에 뭐와 관련돼요? 위생과 관련된다 그래서 위생 요인이라고 그랬죠. Y형 인간은 성숙인이고 만족 모형의 동기 요인을 추구합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자, 인간관만 기억하면 돼요. X형 인간, 미성숙, 불만 요인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를 실현하고 책임 회피 밑줄. 그래서 밑에 건 다 필요 없고요. 동기부여에서 당근과 채찍 밑줄. 그래서 다시 X형은 이를 실현하고 책임을 회피하니까 당근과 채찍겠죠? 반대로 갑시다. Y형 인간은 자, 자연스러운 상황 조성 밑줄. 반드시 싫어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스럽게 상황만 조성되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밑에 당근과 채찍 옆에 뭐라고요? 배려와 관심. 자, 밑줄장 뭐라고요? 배려와 관심. 됐습니다. 관리 전략은요. A, B, C 다 묶어서 기계구조 쓰시고 배려와 관심 밑에 옆에다가 무슨 구조? 유기구조라고 쓰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안 놓을 거니까 그냥 요 정도로만 하면 되겠고 미성숙한 인간들은 enlargement, 수평적인 겁니다. 순환 보직이라고 쓰시고 또는 직무순환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옆에는 enlargement입니다. 직무 풍요화 또는 직무 충실화라고 얘기하죠. 책임감과 자율성을 전개해 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enrichment 꼭 기억해야 됩니다. Y형 인간들은 뭘 하고 싶은 거야? 조금만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더 많이 부여해 주는 것이 동기부여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게 제 가정조죠. 핵만과 올드엠은 직무 특성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죠? 다정중 환자. 됐죠? 다정중 환자. 자, 여기서 거기 여러분 자율성 있죠?
그 밑에다가나 위에 enrich라고 써보세요. enrich. 먼트까지는 스펠링이 많으니까 그냥 enrich. 됐죠? 그러니까 허처버그는 Y형 인간들에게는 자율성만 부여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근데 행만과 올드햄은 뭐라고 정했어요? 직무에 뭐도 맞춰줘야 된다? 다정중이 0이면 다 곱하면 0이 되죠. 자,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들은 게 뭐예요? 조폭을 잡고 싶은 마동석에게, 그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조폭 담당 팀장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사이버 수사 팀장을 시키면, 그죠? 이 사이버 수사라는 게 마동석 씨한테는 뭡니까? 직무 수행의 중요성이나 또는 정체성을 부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금이 추천하죠. feeling of meaningfulness. feeling of meaningfulness. 그죠? 의미감이라고 번역하는데, 마동석 씨한테 사이버 수사는 뭐 없는 직무다? 의미가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을 팀장 시켜주고 국장 시켜줘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feeling of meaningfulness 정도만 답지에 적어주면 아주 좋아요. 다정중 환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뭘 부여해준다? 직무 수행에 뭐? 의미감을, 다시 뭐? 직무 수행에 의미감을 부여해주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무 수행의 의미감이라는 게 분권하겠죠. 이거는 왜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여러분 경제적 보상보다는 무슨 보상을 하기가 좋죠? 비경제적 보상을 하기가 좋은데, 비경제적 보상을 위해서는 직무 수행에 뭐? 의미감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 욕구가 높은 사람한테는 다정중을 높여주고, 성장 욕구가 낮은 사람한테는 정형화된 업무를 부여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맥클랜드 이론은 성취 동기 이론입니다. learned needs. 인간의 욕구는 거기 나 있죠.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모든 이론들은 인간은 딱 태어날 때부터 X형 인간이나 Y형 인간이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한사 존재, ERG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뭐의 과정?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는 거. 다시 뭐라고요?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학습되는 욕구가 바로 무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 성취 동기 순서로 사람들은 욕구를 학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이론 자체가 무슨 이론입니까? 성취 동기 이론이니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 완료, 계산된 위험 됐습니다. 등을 선호한다는 거죠. 시험에 놓을 만한 건 아닌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이죠. 왜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맥클랜드 이론만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의 욕구는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왜 어릴 때 위인전기를 왜 많이 일으키냐? 위인전기는 전부 다 난관을 극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동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다? 성취 동기를 높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재밌는 게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의 차이를 설명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상당히 유의미한 설명이죠. 필리핀, 브라질보다 부존 자원도 적고 인구도 적은데 우리가 왜 잘 살까요? 뭐가 높아서? 성취 동기가 높았습니다. 밑에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밑에 공간에 복잡인이라고 쓰시고 샤이나의 복잡인문. 내용 이론의 답은 뭐죠? 인간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복잡인 모형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 모티베이션은 E 곱하기 I 곱하기 V죠. 됐습니다. 유인가 위에다가
합격 쓰시고 또는 승진 써보세요. 그럼 수단성 위에다가 열공 쓰시고 기대감은 나를 쓰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나에서 열일 열공 하살표하고 열일 열공에서 승진 합격에 하살표하면 딱 맞는 거죠. 자, 승진 합격 왜 유인가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나의 행동을 유도하는 가치를 말해요. 그러면 이 유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구, 수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다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유인가는 밑에다가 영어로 기본이라고 쓰세요. 유인가는 주어진 거야. 승진하기 싫은 사람한테 교육훈련 시켜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왜? 난 승진하기 싶은데. 그러면 자, 여러분, 수단성 밑에다가는, 그죠? 객관 공정이라고 써보세요. 관리의 객관 공정성이에요. 어떤 때는 금평 1등을 승진시켜주고 어떤 때는 내 같은 교회 사람 승진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수단이 이 결과를 가져올 건 2차 결과, 즉 유인가를 가져올 거라는 걸 객관적이고 공정, 그리고 이제 공표하면 되죠. 기대감은 교육훈련 쓰세요. CBC나 또는 AL, 그죠? 역량교육훈련이나 AL, 액션러닝 같은 것들을 실시함으로써 무엇을 높여주는 거? 기대감을 높여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수단성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돼. 부름의 무슨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이잖아. 딱 이 사람은 뭘 강조한 거야? 기대. 그러니까 기대만 주구장 써줘야지. 맥클랜드의 무슨 이론? 성취 동기 이론이니까 생산성이 높은 사람은 뭐라고 봤어요?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부름의 기대 이론은 교육훈련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의 무엇을 높여줘야 된다? 기대감을 높여줘야 된다고 써요. 기대감. 됐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A 해주시고, 원래는 A인데 올해 로크와 포트와 롤러가 나와서 그죠? 좀 애매하긴 합니다. 대학 모의고사 나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이론입니다. 자, 중거인물 밑줄. 중거인물은 아담스는 무조건 동료를 가정했습니다. 중거인물과 나의 뭘 비교한다? 투입 산출을 비교합니다. 그죠? 그죠? 투입 산출의 비교. 그래서 이제 그죠? 나하고 중거인물하고 투입 산출이 같았을 때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 밑에, 자, 분배의 무엇을 중요합니다. 뭘 지각할 때? 불공정성 지각. 불공정성 지각. 됐죠? 그걸 시정하는 두 가지래요. 인지와 뭐? 행동이죠. 불공정성 지각 끄집어내서요. 그러면 두 가지예요. 과잉하고 과소겠죠. 자, 다시 과잉 보상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과소 보상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때 더 열받아요? 당연히 과소 보상이죠. 그 이론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야. 과소 보상 받았을 때는 인지를 왜곡하든지 행동을 바꾸는데 과잉 보상 받았을 때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 이론이 비판 많은데, 다시 불공정성 지각은 무슨 보상? 과소 보상. 그럼 이제 밑에 인지의 변화는 중거 인물을 바꾸든지 지각을 왜곡해요. 예를 들면 걔가 나보다 더 힘든 일을 한다. 걔가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 걔가 나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가 더 많다. 그래서 더 많이 받았다. 걔가 결혼을 했다. 이런 식의 행동의 변화는 투입을 병라시키든지 뭐 하겠어요? 이거는 근무 태만이겠죠. 근태가 안 좋아지겠지. 그죠? 산출을 변경한다는 것은 생산량을 줄이는 거겠죠. 뭐 민원 뭐 4시까지 일하고 어디 도망다닌다든지, 심하면 이제 이직이나 또는 조직 일탈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일탈 행동. 그죠? 재밌는 건 뭐라 그랬어요? 중거 인물한테 가서 네가 받은 보상 내놔라 모른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형평성 이론에서 설명이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과가 받으면 공무원들이 성과가 받으면 전부 다 뱉어내가지고 같이 쓴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 행동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론의 발전. 방금은 무슨 공정성? 분배 공정성인데 과정 공정성이 있습니다. 과정 공정성은 또 밑에 절차 공정성하고 무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있어요. 됐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게 이거죠. 자, 남자 여자의 고위직의 차이는 분배 공정성이죠. 그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승진의 기회를 줬느냐? 무슨 공정성이에요? 절차 공정성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한 남자 여자 다 친절했느냐? 무슨 공정성이다? 상호작용 공정성이죠. 요거는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성이론 최소한 게 뭐라고요? 무슨 인물이 있다? 중거인물 써주고 불형평성을 제거했을 때 인지와 행동을 바꾼다. 요거 놓으면 여성과 남성의 고위직 차이를 쓰면 돼요. 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죠?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공정성 문제와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터와 룰러, EPRS 이론이죠. 노력, 맞죠? 성과를 내면 보상이 주어지는데 그 보상에 만족해야지 다시 만족해서 제가 하살표 안 했는데 만족에 쭉 빠꾸 거꾸로 하면 노력으로 가겠죠. 그래서 먼저 뭘 내고 기존 이론은 만족을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포터 롤러는 먼저 성과를 내고 거기에 보상이 주어지면 만족해야지만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문제에서 결론은 뭡니까? 뭐 적극 행정을 했을 때 강력하게 뭘 해줘야 된다? 만족할 만한 보상. 이 보상은 보상에 내재, 외재 써보세요. 내재 땡땡 밑에 외재 땡땡. 편하실 때 쓰십시오. 내재적 보상은 뭐겠어요? 방금 했잖아요. 책임감, 자긍심, 뭐 성취감, 역량감 이런 거. 외재 보상은 딱 봐도 뭡니까? 보수나 승진이겠죠. 그래서 이 이론의 핵심이 요 두 개죠. 무슨 보상이 좋은 것 같아요? 딱 봐도 내재적 보상이 좋죠. 그래서 외재적 보상이 아니라 내재적 보상. 그리고 무슨 보상?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로커의 목표 설정이론은 목표의 난이도는 행동의 강도.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난이도 위에다가 9 하살표 7 하살표 5 해보세요. 뭔지 아시죠? 9급보다는 몇 급? 7급이 7급보다는 몇 급? 5급이 훨씬 더 목표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 저녁에도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팩트인데 제가 요즘에 그 면접 강의를 많이 가서 보니까 일반 순경들 그 필기 합격자들 평균 공부 수험 기간이 9개월이던데 9개월. 물론 뭐 3년 걸리고 5년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엄청 많이 뽑고 커트라인도 좀 낮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6개월 만에 붙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좀 어려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형법, 형소법이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난이도입니다. 자, 목표의 구체성은 행동의 방향입니다. 구체성은 행동의 방향이죠. 그래서 옆에다가 MBO 쓰시고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뭐가 탄생했다? 바로 MBO는 목표를 어떻게 정해줘요? 스마트, SAMRT.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목표를 정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막연히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없어서? 구체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자, 학습이론은 우리 내면이 아니라 결과. 이거 잘못됐네. 잠깐만요. 학습이론 지워주십시오. 강화이론입니다. 강화이론은 인간이 내면이 아니라 뭘 중시한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죠? 외재적인 자극을 강조하는 이론이고, 자, 밑에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뭐라고요? 자신감이죠. 인간은 moral agency. 제가 엄청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 도덕적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 스스로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대두각, 성공 경험. 자, 여러분들 뭐 최고답은 뺏겨 써봐라, 대리학습, 구두 설득, 각성 등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까지는 경영학 이론이니까 그냥 자기 효능감 뭐라? 자신감. 이 자기 효능감 여러분들은 뭐 정치 효능감, 정책 효능감, 참여 효능감 이런 식으로 패러디돼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입니다. 참여 효능감 뭐라고요? 참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에서 동기부여 미술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앙트레프레뉴어의 패러디죠. 인터프레뉴어 사내 기업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우리 경제적이고 외재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획의 조정도 자율성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임무를 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 창조 활동에 참여시키고 뭐겠어요? 뭐 프로젝트 어드호크라시가 어떤 면에서는 이쪽하고 관련된 게 있죠, 그죠? 가치 창조 활동이죠, 그죠? 뭐 팀 조직 같은 거 사명감을 부여줘야 됩니다. 사명감.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사명감을 부여해줘야죠. 이게 이제 사명감이 부여돼서 사명감을 같이 가지면 비전 공유죠.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의 기회. 아까 했죠. 무슨 러닝? 액션 러닝이나 역량 기반 교육 훈련과 같은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판을 쌓게 하는 기회. 뭐 다면 평가도 좋고요. 그죠? 최근에는 뭐 평정 센터법도 좋고 역량 평가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지식정보 사회에서 동기부여는 뭐라고요? 외재적이고 이런 전통적인 동기부여가 아니라 자기 가사 학습형. 자율성의 부여나 계획의 조정은 인사행정적으로 얘기하면 경력관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돼서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경력관리를 해주고 가치창조 활동은 프로젝트 조직이나 팀, 타스크포스와 같은 뭐 협업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참여시켜주고 비전을 공유한 다음 액션 러닝이나 역량 기반 교육 훈련, 뭐 민간 인사교류도 좋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요?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판의 기회를 부여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